안녕하세요. 별산노입니다. 별난 노인의 산골 생활이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곳 생활이죠. 귀천한 생활.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모일 때는 제가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한 버스 두 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모임을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리드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응원단장도 해보기도 해봤고,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제 성격은 원래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사춘기 때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막 기집애 같다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같이 막 어울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올 때 사람들을 싫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싫어서 여기를 조용한 곳을 찾은 거예요. 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상처를 받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그 30대 중후반 쪽 돼서 숨 쉬는 거,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비염 비슷한 건지 숨 쉬는 걸 좀 잘 힘들어 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만은 이게 뼈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다 그러더라고요. 소개가 측만증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바로잡는 수술을 하면 잠자는 거 편할 거라고 해서 그러면 수술하겠다고. 그때 젊은 의사분이었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그 다음날 보면 속으로 막 틀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뭐 먹을 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수술 잘 마치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상담하는 일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여서 말을 조금만 오래 해도 콧물이 자꾸 흐르고, 잠자는데 이렇게 콧물이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바짝 말라가지고 막 숨 쉬는데 거북하거나 이래서 자꾸 잠을 못 자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그때는 수술은 일산에 있는 백병원에서 했고, 나중에 이제 분당 쪽에 가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더니만 아이고 구멍이 크게 났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쪽하고 소개가 구멍이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 걸 얘기했더니 그 수술한 데 가서 상담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원래 구멍이 있었다고. 아니 원래 구멍이 있었으면 어떻게 수술하자고 나보고 그랬겠냐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나 원래 있었어요. 싸우기만 하고 그냥 왔죠. 그 후로 자꾸 괴로우니까 자꾸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고, 좋다는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오는, 무슨 뉴스가 아니고 텔레비에 나오는 이비인후과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뭐 다 찾아다녔지만은 큰데 가면은 자꾸 검사 다시 시작하고, 뭐 무슨 마우스 피트 같이 생겼는데 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빼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자면은 뭐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거 하나 맞추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수면다원 검사에서 잠자면서 몇 번을 깨나는 거 검사하는 거, 그거 100만 원. 왜 검사만 하고 뭐 돈만 없어지지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뭐 어느 병원 가면 뭐 여기 연고를 발라라, 어디 가면 어떻게 해라 뭐 했는데, 그러다가 저기 어디에 있는 그 고대 부석병원인데, 안산 고대 부석병원에 그 이비인후과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또 텔레비에 나오기에 갔지요. 갔더니 이렇게 특진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대기하는 거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더니만 한 번 들여다보고 얘기 듣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고 끝인 거예요. 아니 특진 받아가지고 이 먼 거리를 와가지고 그것도 한참 기다려서 상담을 했는데, 아니 방법이 없다고. 그럼 무슨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딴짓하는 거예요. 간호원이 좀 답답하시겠죠, 그냥 이리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도닥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뭐 선생님이 워낙 그냥 너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못해요. 아, 방법이 이게 없는 거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쫓아다녔구나. 근데 시간이 하면 점점 더 심해져요. 이렇게 자면서 숨을 이렇게 못 쉬어서 깨어나는 게 70 몇 번을 일어난대요. 내가 수면 나원 검사를 했더니만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자는 거래요. 잤어도 그냥 자다 깨다 이렇게 숨 쉬다가 여기 1시간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막 혀 안쪽이 갈라지는 거 막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럼 깨어나면 아침도 못 삼켜요. 막 바짝 말라있고. 어떨 땐 반대로 또 막 무슨 이렇게 콧물이 원래 찐득찐득하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물 쏟아지듯이 주르륵 소주 한 잔 정도가 주르륵 쏟아지고, 그리고 그게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막 콜록콜록 깨나고, 이러면서 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점점 내 자신이 느껴져요. 그게 머리 쪽으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정말 많은데 이 끄트머리들이 자꾸 죽어간대요. 피가 잘 안 가고 산소 공급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은 그냥 다 있어요. 어렸을 때 뭐 1368에 2번지 살았다는 거, 뭐 전화번호 3536번 이런 걸 다 기억나는데 근래 있었던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 차 번호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차 세워놓고 어디 가면 거기 2층에 B36번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한다. 어디에 세웠지? 그리고 그 혼자 돼가지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는 월세를 살기 시작하는데 몇 동에 몇 호에 사는지 적어서 놓고 가는데 적은 걸 집에 놓고 와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동네에서 이거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치매다. 근데 난 몰랐지요. 그냥 수근수근 그러길래 머리 기르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좀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 3월 달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어떤 애 혼자 노는데 추워 보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길래 가서 꼬마야 안 추워? 집이 어디야? 이러고 이러는데 젊은 할머니, 한 60대는 할머니가 막 뛰어다니면 야 가자 기영이 야 기영아 가자 왜요 할머니? 아니야 빨리 가자 그러면서 저 할아버지 치매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치매가 뭐야? 그러니까 정신병자 이럴 때 이러고 나중에 저 할아버지가 놀자 그러면 안 돼. 따라가지 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게 그런 얘기들을 나에 대해서 한 거고, 젊은 남자가 치매 걸려가지고 뭐 집도 못 찾아가고 차도 못 찾아서 여러 일하는 그 경비아시다고 찾으러 다니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조심들 해라 뭐 이랬나 보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울 살면은 뭐 이렇게 주차 문제로도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누구를 소개받기도 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서 뭐 김갑돌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만나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요. 기억나요. 근데 이름이 기억 안 나고 전화번호 같은 거 기억 안 나고, 요즘은 다 뭐 핸드폰이 다 하니까 되지만은, 그러면서 자꾸 무슨 내 정확한 상황을 얘기하려면 이게 길잖아요. 수술을 언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코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나중에 무슨 큰 병원 다니고 했는데 안 되고, 나중에 뭐 산소 그다음에 가느다란 CP줄에 혈관이 안 돌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경도 아니 경도 인지장애 뭐 환자다 이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걷다가 이제 이혼하고 우울증도 오고 점점 그런 거를 들으니까 대인기피증도 오고 아파트에서 나가기 싫고 사람들 안 만나게 되고, 그런데 어쩌다가 또 도시니까 나가게 되고 친구들 만나자면 나갔다가 또 어울리다 보면 또
또 야, 얘가 왜 이러냐, 왜 벌써 늙어버렸냐, 뭐 이런 얘기, 미치겠는 거 점점.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그냥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나 혼자 기억 못 하고, 그다음에 내가 몸이 점점 잠을 못 자니까 점점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육체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더라도 상관없이 나 혼자 무거운 거 못 들면 나 혼자 못 드는 거고, 그냥 누구한테 창피한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좀 기억 못하면 나 혼자 그런 거지 누구한테 창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무시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찾아 헤매서 서해안부터 쭉 찾아서 남해안, 동해안 해가지고 찾아온 게 여기예요. 정말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와서 살면서 참 좋다 했는데 여기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처음 이사 오면서 요 감나무집 할머니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기하니까 곱상한 할머니께서 그래요 우리 아들도 당신 또래인데 뭐 이러고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가수원들이, 그 집은 감나무 가수원이고 뒷집은 이제 사과 가수원인데, 사과 가수원에 그 아주머니가 좀 젊으세요. 근데 정말 친절하시고 조용하시고 진짜 법 없이 사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때 되면은 이렇게 사과 맛보라고 갖다 주고, 또 명절이면 요거 제 차례상에 올려라 그러고 갖다 주고, 고맙잖아요. 난 해드릴 게 없는데, 길거리 나가면 나가다 빵 좀 사다 드리나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 아래 또 좀 연세 있으신 분 형수님은 또 총각 혼자 산다, 그러니까 총각이 아니지, 이제 호랩이 혼자 산다고 김치 같은 거 담근 거 좀 맛 좀 보라고 갖다 주시거나, 또 요 뒷집에 또 요 위에 사는 할머니 있어요. 그분은 또 뭐 아들이 뭐 장에 가서 뭘 사왔는데, 아니면 밭에서 뭐가 나왔는데 하면서 비닐봉지 까만 거에다 들고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주고 가고. 특히 어머니들이 좋으세요. 어머니들 다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보다 4살 어린 아우님이 하나 있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면 몰라도 성인이 돼서 만나면은 뭐 5, 6년이면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나한테 꼬박꼬박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님, 내가 이렇게 타 지역에 이사 왔는데 나한테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정말로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제 찾아가기도 하는데, 아프기 전에는 계속 장날이면 가가지고 꼭 찐빵하고 만두하고 사다 주시는데, 내가 정말 괜찮잖아 이거. 내가 저번 이제는 잘 못 먹으니까는 그냥 안 사도 된다. 꼬박꼬박 사와요. 꼬박꼬박. 그리고 집안일 있으면 와서 꼭 그냥 도와줘요. 원래 건축하던 사람이라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걸 고쳐서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이사 오니까 나랑 동갑인데 서울에 살다가 왔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나처럼 이제 꽁지머리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정말 날 힘들게 했어요. 뭐 나보고 신고하자 그러고 했으니까는 당연히 말 반말하겠죠. 그러다가 이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이 이렇게 취하면은 막 뭐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아니 시골에 다들 개 키우고 뭐 개소리가 날 수 있는 거지, 뭐 명절 때 또 애들 와가지고 좀 떠들면은 그것도 시끄럽다고 와가지고 막 소리 막 질렀어요. 그냥 당신하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막 이제 하여튼 안 좋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안 된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는 세상을 이렇게 암으로 떠났고, 그러고 나서 그냥 그래 이제 편안하게 잘 살지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여기 뒤에 사시는 이제 그냥 사실은 나하고 이제 뭐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그냥 아저씨 불러요. 시골에 사시는 분이 좀 빨리 늙는 분이 있잖아요. 좀 되게 늙어 보이세요. 그래서 형님 안 그러고 아저씨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작년
그 산불 지키놈이 하는데 뽑기를, 그때 그 전까지는 집에서 가까운 데 보초를 섰는데 작년은 뽑기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뽑기 했는데 너무 멀리 떨어졌나 봐요. 거기 좀 태워줄 수 있겠나 해서 뭐 하루 이틀, 아니 길면 일주일이 모르겠는데 6개월을 해준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난 생각했어요. 주말에 어디 갈 수도 있고 서울에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픈 날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도 돈을 어떻게 받아요? 한 일주일이 뭐 몰라도 그걸 6개월을 하면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기름값 30만 원 줄게 그러길래 기름값 30만 원이 욕심이 나서 한 게 아니고 그 왕복 가는 거 왕복 15km인가? 그래서 오전 오후에서 60km가 30km가 되네요. 그런데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첫째 달에 2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냥. 근데 기름값을 따져보니까는 거의 20만 원이 들어요, 한 달에. 그리고 또 중간에 내가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석 달에 한 번씩 강릉 아산병원을 가야 돼요. 그때는 좀 미안하다고 내가 아산병원 가야 된다고 미리 얘기하고 다른 분 보고 태워달라고 해서 가고. 근데 다른 분들도 안 태워줘요. 같은 가는 길에 있는 사람도 안 태워준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막 어디 갈 것도 못 가고 막. 그리고 아침에 몸이 불편해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모시다 드리고 나름대로 또 그 사람도 또 뭐 생기면 나보고 뭐 같이 먹자고 갖다 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불을 안 떼고 사세요. 너무 추운 데라서 내가 전기 갖다 그것도 15만 원 주고 사드리면서 계속 틀면은 저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그냥 이게 너무 추울 때, 겨울에 많이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만 틀으세요 하고 사다 줬는데 그것도 뭐 툭툭거리고 그냥 전기값 많이 나왔다고. 많이 틀으면 전기값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내오는데 작년 1월 말에 우리가 이 집이 심야 전기 보일러로 돼 있어가지고 요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첫 해 이사 와가지고 25도로 눌러놓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70만 원이 나와요, 전기 요금이요. 누진되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아주 추울 때 살짝 틀기만 하고 나무를 벽난로로 갖다 떼요. 나무는 그때 당시에 한 차 1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잘라주는 거는 20만 원 받았어서 120만 원 주고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산불 지켜주던 그 아저씨의 동생이 이 동네에서 벌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그 한 차 그냥 받아 쓰고 싶으니까 얼마냐고 해서 110만 원이라서 110만 원에 샀어요. 사고 그 아저씨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 자르는 벌목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럼 요거 좀 잘라주시는데 얼마 받을래요? 그랬더니 10만 원만 받을게. 그래서 아니 20만 원. 왜냐하면 당신이 나한테 한 달 출퇴근하는데 20만 원 나한테 주니까 그 20만 원을 주면서 요거 잘라가지고 제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고 하니까는 좀 여기 안에다 날라주는 걸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했는데 여기 2월달 겨울 내내 눈 안 오다가 2월달 3월달에 눈이 많이 와요. 그렇게 여러 번 오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크게 오거든요. 근데 나무를 자르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뭐 지금 당장 뗄 게 아니고 뭐 나중에 뗄 거니까는 3월달이든 4월달이든 잘라도 되니까는 나중에 잘라주세요.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4월 한 5일이 지나면 이제 농사가 바빠져요. 그러니까 그 3월에서 5월, 4월 5일 그 전에 사이에 자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 지킴을 지킬 때 이제 월요일, 화요일인가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요.
그때 또 잘라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라고 안 잘랐는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안 잘라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얘기하고 좀 잘라주셔야죠 저거요. 그러다가 나중에 6월 어느 날 제가 이제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기름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 기름을 갑자기 저녁에 나가 사오라니까는 내일이든 모레든 몸이 좀 나으면은 내가 볼 일도 볼 겸 뭐 시장 보면 되니까는 가는 길에 사오면 몰라도 그걸 기름 넣어 생으로 그것도 갔다 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곧 장마 온다 가지고 내일 아침에 잘라야 되니까 지금 사오래요. 하는 수 없이 그냥 낑낑거리고 와서 사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윙 소리 나길래 우리 집 나무 자르는 줄 알았어요. 걔 나오니까 안 잘라. 그 옆에 보니까 저 뒷집 나무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 집 자르고 내가 잘라주라고 했는데 안 잘랐어요. 아니 장마 왔는데 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장마 끝나고 7월, 8월, 9월, 10월 안 잘랐어요. 나는 이제 계속 우리는 어렸을 때 유교 사상 그 부모님들도 그러고 우리 때가 그런 때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선배들한테도 말 조심해라.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공경하고 좀 속상한 일 있더라도 참아라. 진짜로 참고 하다가 이렇게 정말 하시면 나 2월달에 돈 주고 냈다 다 자릅니다. 좀 잘라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남의 땅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집을 살 때 이 땅 주인한테 그 사람한테 허가를 얻었어요. 그 앞에 공터가 있던데 내가 거기서 좀 사용하겠다. 차도 세우고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 집 앞에 남의 땅인데 지저분하게 나무 그냥 막 1년을 쌓아놓고 막 저러고 있다고 막 듣기도 참 민망하고 나는 그 사람 해줘야 되는데 하기로 돈 주고 중간에 기름까지 사다 주고 했는데도 한다 하면서 안 했으니까는 정말 속상하죠. 그러던 차에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40대가 하나인가 둘인가 50대? 하여튼 40, 50대가 2명인가 있어요. 그리고 60대가 한 서너 명 있었고, 그리고 70대가 또 서너 명 되고 세상을 자꾸 떠나시니까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에 반장을 이제 원래는 60대까지만 보는 건데 70대인다가 여기 와서 같은 걸 누리고 살면서는 너는 이 마을에 대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맡아라. 그래가지고 저번에 사실은 한번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맡아서 뭐 계량기도 적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3월 달에 너무 아파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이제 암 초기 진단 받고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장을 3월 달에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죠. 그런데 2년 지났거든요. 2년 지났는데 또 70이 넘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고 이게 지금은 이제 더 못 자거든요. 수면제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절친은 병원 의사가 수면제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수면 유도제 그거 먹으라고 해서 수면 유도제 먹으면서 겨우 잤어요. 그러니까 자도 호흡을 못하니까 깨나는데 그 수면 유도제를 먹으면 금방 다시 잠들어요. 금방 깨나고 또 금방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낮에도 멍해요. 멍하는 데다가 이게 머리가 점점 기억력이 점점 했는데 모르죠. 뭐 교육 받으러 가가지고도 몰라요. 받아 적어봐야 소용없어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시
몇 번을 들어야지 조금 그랬지 책을 한 페이지를 넘기면 그 전에 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안 돼요. 단순한 거밖에 안 돼요. 이 동네 사람들도 내가 7년 됐는데 그 감나무집 이름은 다 되지만 이름을 대라면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정말 얘기도 많이 하고 이름도 여러 번 부르고 뭐 마을 뭐 이장 이름을 뭐 이게 안 나와요. 그게 경도 인지 장애래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중인 거고 이제 그 중에 그 건망증하고 틀리대요. 건망증은 치매로 안 넘어가는데 경도 인지 장애는 10명 중에 1명이 치매로 넘어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교통사고까지 또 여기 와서 났거든요. 그게 허리를 더 못 쓰고 이러는데 마음 편하게 몸 그냥 그러면서 음식 잘 먹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와서 여자 하나 잘못만 그냥 그 유튜브 보고 와서 막 떼쓰면서 살게 해달라고 했던 그한테 꽃뱀한테 돈까지 융자 받아서 뜯기고 보낼 정도로 했으니까는 너무 이게 경도 인지 장애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또 나 혼자 살면서 이제 쓰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는 자꾸 그 후유증인가 봐요. 상극이 된 약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지금 처음에는 한 번 쓰러졌는데 이제는 작년에 2번, 올해 지금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쓰러졌었어요. 1월 달에. 지금 1월 달이죠. 그런데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더 못 자고 이제는 수면 유도제로 안 통해요. 그러면 수면제를 자꾸 타니까는 그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못 자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낮에도 계속 자는 거예요. 낮에도 자다 깨다. 그래서 수면제를 받아서 먹으면서 가능하면은 줄여라. 그래서 하루는 수면제 먹고 하루는 제가 술이 약해요. 그래서 근데 섞어 먹고 이렇게 하면 필름이 끊어지는데 그냥 그 전까지 술을 즐기긴 하지만 내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 마시는데 한 번은 수요일은 술을 그냥 좀 약하게 그냥 좀 먹고 주말에는 친구들 만났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필름 끊어지게 먹고 잠을 자고 그래서 술 마시고 자고 필름 끊어지면 자니까요. 근데 그게 안 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없으니까는 안 깨놨는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내가 자빠지고 뭐 이러니까 막 그냥 스트레스 놓고 화장실 불 켜놓고 뭐 주방에 불 켜놓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근데 기억이 안 나. 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수면 유도제 먹고 하루는 수면제 먹고 수면 유도제 먹고는 잘 안 되니까는 중간에 깨나서 못 자고 그러면 저녁에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그게 밤에는요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혼해가지고 다 나를 그 많이 돈 버는 걸 나를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대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된 후로는 정말 속상했어요. 그 배신감이 엄청 크거든요. 애까지 나왔는데 그 애들한테 또 뭐라고 그랬는지 이제 애들이 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피해요. 그런 거 전부 다 나한테 너무 자꾸 우는 거예요. 이게 속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생각 들고 술 먹을 때도 자꾸 이제 주 2번 마신다는 그 원칙이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어요. 또 술 한잔 해야지 하고 또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병원에서는 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암 수술 후에 술도 안 되지만 경도인지 장애인가 이거에는 술이 굉장히 큰 적이래요. 점점 뇌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장직을 맡은 후에 그러니까 이전 반장이 이제
2005년도에 2025년도에 해서 끝나고 그러면 12월 달에 마지막 반상회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1월 달에 돈을 걷어 가지고 8만 원씩 걷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쭉 내려오는데요. 근데 나는 이제 받았어요. 작년이 해봐야 지난달이죠 뭐. 지난달에 마지막 그 12월 달에 그 반상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못하겠다 하니까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뭐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 한 번씩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사실 나 진짜 이게 다 얘기하기가 쑥스럽잖아요. 나 지금 뭐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갈 수 있는 경도인지 장애다. 그게 뭐 호흡을 못 해가지고 병원을 다녔는데 안 되다 나중에 이렇게 왔다. 그래서 뭐 수면제를 먹고 있고 뭐 어찌고 저쩌고 이걸 길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자꾸 이게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사람 이름들도 모르고 당신들 이름들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니 나를 몇 년째 알았는데 내 이름도 몰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내가 하긴 하는데 그 이장님이 있으니까 이장님이 나한테 심부름 시켜주시오. 요번에 농협에 가가지고 돈을 얼마 찾아가지고 와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하겠다. 근데 어느 할 거다. 답답한 일이 많을 거다.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돈을 이제 걷어줘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온 사람들 만약에 10명 있어서 10명 받아가지고 이제 주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니까는 내가 이름이고 집이고 주소고 이런 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쫙 받았어요. 그럼 전화번호 가진 거 가지고 이제 그 돈 준 사람은 여기 이름 체크가 돼 있으니까는 그거 쟤 빼고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한테 그 카카오톡 우선 전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렸어요. 누구는 그 저번 반장한테 그 수고비를 8만 원을 통장번호에 적어놨으니까 보내라. 요즘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다가 또 나는 만약에 뭐 김경욱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욱네 집에 가서 찾아보면 집도 모르는데요. 찾지 못해요 내가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12월 말부터 그 1월 10한 며칠까지 그 B형 독감 온몸이 쑤시고 막 그냥 뭐 입은 쓰고 원래 또 이 수면장애 있는 데다가 음식도 못 삼키겠고 나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을에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감 농장 하는 사람은 그거 대봉감 이따만한 거 그거를 2상자나 주더라고요. 내가 그냥 혼자서 먹기 좀 그러니까 한 상자만 받겠습니다. 한 상자만 가져와서 이게 그 홍시가 돼가지고 터지기 직전에는 냉동시키고 안 터진 거는 내가 먹고 그리고 또 사과 농장에 그분도 또 사과 상자 큰 거를 그때 사과를 먹다가 내가 사와야 되겠다. 여기 무인 판매대가 있거든요. 그날 어떻게 하지 뭐 바로 가까웠지만 내가 걷기 힘드니까 차로 가지고 오나 이러는데 여기 문자로 문 앞에 사과 놓고 갑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 정말 잘 먹겠다고 뭐가 진짜 뭐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사과하고 그러니까 정말 아프고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못 먹어서 사과 하나를 오전 10시에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자꾸 열나니까는 목이 타니까 물은 떠먹게 되죠. 근데 빙빙 도니까는 붙잡고 겨우겨우 가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앞으로 자빠지면 이렇게 되는데 뒤로 펴 자빠지면 멍이 엉덩이 바로 주저앉으면 엉덩이 깨지니까 엉덩이 이거 멍들고 근데 또 어떤 날은
왜 멍이 들었지도 몰라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름을 보냈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많이 아팠고 5일 정도는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 뭘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 감하고 사과로 버틴 게 열흘, 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 5일은 기력 차린다고 밥하는 것도 귀찮고 반찬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는 내가 자꾸 쓰러지니까는 오뚜기라는 회사가 그 죽을 만든 게 있어요. 옛날부터 나오는 스프 만들던 식으로 해가지고 오뚜기 죽을 이렇게 가루인데 물에 저어가지고 끓이면 돼요. 그거는 싸요. 죽이 완성된 제품 뜯어가지고 데펴서 먹는 거는 좀 비싸요 다들. 그래서 그 끓여 먹는 거, 그거 하고 스프하고 사는 거, 그거 한번 끓이면 먹으면은 원래는 그게 한 두 끼 먹는 걸 거예요 그 죽이. 근데 나는 하루 종일 먹어요. 몇 숟갈 먹다가 놔두고 몇 숟갈 먹다가 놔두고 몇 숟갈 먹다가 놔두고, 그러면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서 조금 건강해지면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 밥도 한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이 1월 20 며칠인가,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 내 이게 또 너무 자꾸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답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장애자한테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적인 부분은 정신과 가가지고 이렇게 좀 제대로 받아야 되나 봐요. 근데 난 치매 환자, 정신과 환자, 이건 난 그 명패가 싫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자꾸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하려고. 뭐 자식들도 뭐 거의 안 만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아버지가 치매래, 정신과 환자래, 이건 또 말하기 싫고. 그래서 가가지고 좀 옛날에 다니던 병원에 가서 그 알부민인가 영양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속상하니까 그냥 상담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좀 저녁 식사하면서 술 간단하게 한잔 했죠. 그런데 전화가 띠링 울리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는 친구들 다 있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웬 통화인지 모르니까 그냥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말 편하게 하느라고. 돈 걷어서 주는 거 8만 원. 지금 날짜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그래서 한 명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약간 이 동네 사는 애인데 약간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그 애가 다른 사람은 다 죄송합니다, 금방 드릴게요, 다 그쪽으로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로서는 고맙죠. 내가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뭐 요즘 또 다시 사실은 인터넷 거래하잖아요. 통장 또 보내고 했는데, 그의 한 애가 돈을 그 통장으로 보내라 했더니만은 자기가 그 인터넷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면사무소 옆에 그 간이 농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돈을 찾아가지고 그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처남이죠. 처남인가? 처남이다. 돈을 그쪽으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그럼 꼭 해라. 알았다고. 이놈이 돈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는 내가 그 서울 오는 날, 그 전날, 목요일에 그 24일인가 23일인가 목요일 날 막 띵띵 눌렀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누워있는데 이놈이 자꾸 그냥 막 문을 두들기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7만 원을 주면서 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10,000원 다음에 줄게요. 이놈도 좀 말이 좀 짧아요. 약간 모자른 놈이라. 나이는 뭐 4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러면서, 아니 직접 전해줘야겠대.
내가 뭐 얘기하려다가 그냥 하여튼 드릴게 뭐 이러면서 하여튼 내가 이게 7만 원만 주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그래서 그럼 하여튼 다음 주에 가져와라 이러고 이제 보내고 서울에 올라왔던 건데, 전화로 막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000원을 이렇게 들가져 와가지고 이놈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중간에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내가 그 전달되고 마지막으로 끝낸 게 지금 언제 됐냐. 사실은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캐수로 1년이 지난 거죠. 작년 말 올해 그때가 24일인지 23일인지. 그래서 아니 그 한 명인데 내가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냐고요. 아니 내가 카톡을 뭐 올 줄 몰라요? 내가 메시지를 할 줄 몰라요? 내가 언제 카톡 할 줄 모른다, 메시지 할 줄 모른다, 내가 그런 말 언제 했어?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찾아가질 못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한 거고 메시지를 한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돈 그쪽으로 보내주라고 했고. 근데 나한테 카톡을 내가 올 줄 몰라? 내가 메시지 할 줄 몰라?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난 내가 못해서. 그러니까 사실 내 창피한 얘기잖아요. 내가 머리가 이렇다, 뭐 경도신 인지장애다, 뭐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뭐 무릎이 아프다, 전부 다 내가 부족한 거니까 내가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간혹하지만 내 약점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사람이 싫은, 사람은 좋은데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싫어서 이사를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얘 다 들은 거지.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눈이 놀라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뭐 그래서 내가 갑자기 뭐 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전해줬고 한 명이 이렇게 했는데 또 막 한 명이 그러면 지금 언제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만은 내가 그 4살 아래인 사람이 형님 하면서 정말 나한테 잘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형님하고 깍딱하게 대해서 나도 아우님 하고 그러는데, 그 동생이라는 놈이 나보고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는 지하고 또래거나 그 사회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나이도 정확하게 나 위인가 내 또래인가 뭐 이런 사람한테 화가 날 때, 정말 화가 날 때 이 사람이 당신이 말이야 뭐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나한테 이 사람이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한 거지.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돈을 띄어먹었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는 거죠.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받아놓거나 못 받았어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보름 동안 누워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픈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야지. 그때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이게 무시잖아요. 무시. 이런 무시를 받으려고 여기 왔나? 그런 거 피해서 여기 온 건데 다 좋아요. 그 사람의 누이 동생도 좋고 그 사람의 형도 좋고 다 좋고 그 사람 어머니도 정말 좋아요. 어머니도 나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할 틈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고 이런 거. 그런 나한테 아픈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지. 그걸 설명해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여자한테 돈을 뜯겨서 바보처럼 이러고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정말 그 전화 짧은 통화 중에 가슴으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에다가 이 사람이 어쩌고 막 무시를 하지 않나? 내가 카톡이나 문자한 게 내가 네가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할 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돈을 걷어서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못 찾아가니까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어디 가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 가나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구나. 나는 여기에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나랑 동갑이라면서 서울에서 왔다는 그 사람한테 정말 짜증날 정도로
그 저 수주령을 받았거든요. 술 잔뜩 취해가지고 친구야. 나 제발 이런 친구 싫다고 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인사하면서 지냅시다. 그때 막 욕을 하고 막 어쩌고. 근데 그 사람이 2년 반 횟수로 3년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편하게 살길 꺼냈는데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또 만나요? 눈빛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경우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뭐 옛날에는 무슨 무슨 뭐 지나가는 과객이 요다 뭐 이러면서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목례하고 서로 인사하고 나이 차 좀 지더라도 내가 무슨 뭐 야야 이런 거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같이 진짜 그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 수고 많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그리고 내가 좀 미리 그냥 반장을 맡으면서 전체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앞으로 두고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알 테니까 좀 이게 머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 그 사연 같은 거 올렸어요.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무시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너 그런 인간이야? 무시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반대로 그렇구나.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그게 장애가 와가지고 이 사람 왔구나. 좀 인정해달라고 한 거지 무시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또 앞으로 얘기할 이제 비행기표 끊고 좀 있으면 또 뭐 가겠지만은 그 사람을 만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이 부담되고 힘들어요. 그냥. 근데 마을에 이런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게 또 힘들고 난 여기서 밭에서 나는 뭐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서툰 거를 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라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 농장 아줌마는 굉장히 소근소근하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말이 천장빚 갚는다고. 그러니까 천장 안 줬어도 말 한마디 이렇게 천장빚 돈을 준 것처럼 기분 좋잖아요. 돈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아이고 그걸 몇 번을 말해줘도 몰라 그거를 저번에 내가 그렇게 자르는 거 아니랬잖아.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같은 말 한마디 더 차라리 말하지 말고 그냥 가지. 그럼 나는 사람들을 점점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막 뭐 하다가 저기서 사람 오는 것 같다 얼른 막 정리하고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참 말년을 편안하게 좀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이런 일을 겪는구나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냥 물론 답답한 얘기죠. 뭐 듣는 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답답한 얘기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음 얘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좀 더 밝은 얘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